현충일을 맞아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인 민근호 의병대장 추모식을 열었는데요. 학생들은 민근호 대장 충원탑에 친일 인사가 추모사를 썼다며 역사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서 남부에도 오늘 밤부터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70mm로 봄철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일 새벽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의 한 농업용 저수지가 폐수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입되면서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단을 의심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선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데 어찌된 일인지 실제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원주는 태장동 현충탑에서 보훈 가족과 각 기관 단체장,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념사 등의 순서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횡성은 보훈공원에서, 영월은 금강공원 충원탑에서, 평창은 노산 현충탑에서 각각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부터 도내 전역에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보 사이렌이 1분간 울렸습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중고등학생들이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 민근호 대장의 추모식을 열었는데요. 학생들은 민근호 대장 충혼탑에 친일 인사인 정일권의 추모사가 있다며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대한제국기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립군 민근호 대장. 일본군과 100여 회 전투를 벌여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1908년에 순국한 그는 현재 원주시 봉산동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 1954년에 세워진 민근호 의병대장의 충원탑입니다. 이 뒤로 돌아가면 추모사를 새긴 이름들이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도 있습니다. 정일권은 나카지마 이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 헌병대 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립군 잡던 친일 인사가 독립군 대장의 행적을 추모하는 글을 쓴 셈입니다. 이에 지역 중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민근호 의병장 무덤에 새겨진 친일파 정일권의 추모사의 모습에서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민근호 의병장에 묻어서 자신의 친일 행적을 아무래도 묻히려다 하다 보니까 충원탑에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정일권의 친일 행적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에 경남 거제에서 친일 인사였던 김백일 동상 옆에 친일 행적 단죄비를 세운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정일권과 관련된 내용을 옆에 이 비석 옆에 같이 좀 알려서 학생들이 정일권과 또 민근호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강원 역사교사 모임은 원주시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도내에는 밤부터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에 20에서 70mm, 영동 지역은 50에서 100mm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우특보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 강수량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도내 지역은 이번 비로 가뭄 해소와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의 한 농업용 저수지가 알 수 없는 물질이 유입돼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단에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는 원인 파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농사에 쓸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입니다. 물을 모두 퍼내자 저수지 바닥은 붉게 변해 있고 조금씩 고여있는 물에는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물을 빼내기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물질이 잔뜩 떠 있는가 하면 살얼음같이 수면이 얇은 막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 준설 작업을 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오염물질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은 당장 물을 쓰지 못해 농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공단을 오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폐유 가지고 뭘 만드는지 행여 몰라도 그런 그 업체가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 당국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농민 입장으로서 좀 짜증이 나죠. 하지만 원주시는 해당 공단에는 신고된 폐수 배출 시설이 없다며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거든요. 또 부영양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수질 검사 없이 저수지물을 모두 한강 상류인 섬강으로 방류했습니다. 준설을 안 해갖고 물이 밑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오염이 되는 거다. 그쪽 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설을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한편 지난주 해당 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공장이 다량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취급하다 소방서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수지 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현재 접경 지역에서는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병의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설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이재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양구의 한 돼지 농가. 지난주 울타리 설치용 자재를 주문했지만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농가는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파악한 접경지역 울타리 설치 대상 농가 43곳 중 설치가 끝난 농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어디까지가 농장 땅인지 가리는 측량 문제로 인해 작업이 늦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땅이 촌이라서 그런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느라고 아마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5일 접경 지역 돼지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되기 보름 전쯤 이미 울타리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 설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농가가 설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소규모 농가 중 자부담 비율 30%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원도 분석대로 측량상 문제가 주 원인이라면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땅 주인들이 사용 동의를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좀 수월한데 요즘 이제 땅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좀 덜 되기도 해서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강원도는 접경 지역 돼지 농장주에게 울타리 설치를 빨리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울타리 설치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파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됩니다. 강원도는 강원지방우정청,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내에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브랜드관을 개설하는 것과 마케팅, 홍보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게 돼 제품이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올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이 강원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한 전국의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지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전체의 22.9%를 차지해 제주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강원도를 휴가지로 꼽은 이들은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7%, 20대와 30대가 19%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호텔, 리조트 업계는 다양한 행락객 맞춤형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라대학교와 강릉 원주대 원주 캠퍼스가 일부 통합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학은 각자 운행하고 있는 여주역에서 대학 구간의 노선을 통합해 2학기부터 학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 측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대학 간 자원 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 DB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주성이 지도자 연수를 마치고 다시 원주로 복귀합니다. DB는 2017-2018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주성과 코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은 중앙대 졸업 후 2002년 DB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후 16년 동안 원주에서 뛰며 정규리그 우승 5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3회를 이끌었습니다. 원주 DB는 김주성 신임 코치 선임으로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한 김종규를 비롯한 유성호 등 장신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횡성문화재단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인접한 곳을 찾아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공작소 사업은 지난달 섬강변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카페에서의 밴드 공연과 둔내 펜션에서의 합창 공연 등 연말까지 지역 카페와 공원에서 소규모 공연을 이어갑니다. 또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횡성읍 대동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공연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